군복 입고 왔다고 쌍욕 먹은 아줌마.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부대 상관이었다. 한지연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특수전역군 창설 멤버들이 나란히 선 사진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눈빛을 지닌 이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 이제는 준장이 된 한지연. 하지만 그녀의 아들 이찬우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출장이 잦은 공무원 엄마로만 알고 있었죠. 찬우야, 면회 갈 거다. 군복 입고 가면 어떨까? 지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군복을 매만졌어요. 손끝에 닿는 거친 질감이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찬우 앞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잃고 이제 와서 아들까지 군대에 보내다니. 지연의 남편은 10년 전 부대 내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고사였지만 지연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추궁할수록 자신과 아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사실도 알았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대신 묵묵히 진급의 길을 걸어 준장이 되었죠. 힘을 가져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찬우는 훈련소에 자원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몰래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특별할 것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군대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연은 옷장에서 반듯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내일은 찬우가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첫 면회 날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가야 할지, 평범한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됐죠. 군복을 입으면 언젠가는 밝혀야 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테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나도 아들한테 진실을 알려줘야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군복 재킷을 몸에 맞춰봤어요. 여전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일부처럼요. 찬우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오히려 그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군복 입고 오는 아줌마들, 진짜 극혐입니다. 총알 한 발만 있다면. 면회 전날 밤 생활관에서 최 병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이병들을 향했죠. 특히 이찬우와 김정현을 노려보는 듯 했어요. 농담이고요. 하하, 근데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도 아닌 게 군복 입고. 오중이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아줌마들은 애도 못 키워요. 애도 뻔하죠. 생활관은 순간 정막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이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정리에 몰두했어요. 최 병장의 날선 시선이 이찬우를 향했습니다. 이병, 너네 엄마도 면회 올 거냐? 찬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올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입니다. 최 병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무원? 그럼 더 하겠네. 그런 아줌마들이 제일 군복 좋아하던데. 너네 엄마도 군복 입고 올까봐 걱정되지 않냐? 찬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는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발 평범한 옷을 입고 와주기를. 옆에서 김정현 이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 병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트라우마처럼 몸이 반응했죠. 찬우는 슬쩍 정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정현은 입대 전부터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 병장의 폭언은 매일매일이 고문과도 같았죠. 오중위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최 병장과 눈을 마주치며 키득거릴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덮고 가자가 그의 신조였으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모른 척하는 게 편했습니다. 찬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면서도 최 병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군복을 입고 온다면 최 병장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차라리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면회 당일 한지연은 군 지프차를 몰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군복을 입기로 결정했어요. 단정한 군복 차림, 그러나 계급장은 빼놓은 상태였죠. 한지연은 차 안에서 잠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훈련소 면회장은 이미 가족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들이 한지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입고 오셨습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지연을 향해 날아왔어요. 최 병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기 놀이터 아닙니다. 이쯤에서 군인놀이 접으시죠. 아줌마도 민폐고 자식도 민폐예요. 한지연은 천천히 최 병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지연의 침착한 목소리에 최 병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긴 군부대예요. 민간인이 군복 비슷한 옷 입고 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한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건 군복 비슷한 옷이 아니라 실제 군복입니다만. 뭐라고요? 더 웃기네. 당장 나가주세요. 여긴 군인들만의 공간이에요. 그 순간 이찬우가 면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최 병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아니, 저건 엄마, 군복을 입고 있다고? 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찬우야 한지연이 아들을 불렀어요. 최 병장은 찬우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이찬우, 이게 내 엄마냐? 어쩐지 그러더라니. 찬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 거지? 공무원이라면서? 찬우야, 엄마 좀 나가서 얘기하자. 한지연이 다가왔지만 최 병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최 병장은 한지연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한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 병장을 쏘아봤죠.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최 병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헌병대를 부르겠습니다. 한지연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헌병대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뭐, 준장? 헌병대 출동했대요. 몇 시간 후 훈련소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오중이가 최 병장의 귀에 속삭였어요. 야,
큰일 났다. 아까 그 아줌마 국방부에서 헌병 내려온댄다. 준장이라는 소리 있어. 최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훈련소 정문으로 검은색 지프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헌병대 완장을 찬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한지연이 내렸어요. 이번엔 계급장을 단 완전한 군복 차림이었죠. 부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했습니다. 한 준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오중위와 최 병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아줌마가 실제로 준장이라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위 장교라고. 전체 소집하세요. 오중위, 최 병장, 그리고 한지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찬우도요. 훈련소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지연은 단상 위에 서서 전체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찬우는 첫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저는 한지연 준장입니다. 국방부 여군 정책관이자 이찬우 훈련병의 어머니죠. 강당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병사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적 불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기강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예요. 최 병장과 오중위는 단순히 민간인을 무례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군 자체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한지연의 시선이 최 병장과 오중위에게 향했어요. 그들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우리 군이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위계와 복종이 기본이 되는 조직이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폭력의 연쇄일 뿐이죠. 한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찬우를 바라봤어요. 찬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찬우 훈련병 한지연이 부르자 찬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면회장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지연은 강당을 나왔고 모든 시선이 찬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강당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한지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찬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엄마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왜 난 한 번도 몰랐어? 말했어도 너는 몰랐을 거야. 넌 내 자식이지. 내 부하 아니니까. 한지연의 말에 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찬우에게 군인 엄마가 아닌 그저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찬우의 질문에 한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다 희생됐어. 공식 기록은 사고사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지. 내가 힘을 가져야 했어. 그래서 계속 올라갔던 거야. 찬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묘한 자부심까지. 그의 엄마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준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지게. 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도 이제 다 컸고, 그리고 아까 본 광경이 내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너무 비슷해서. 그때
김정현 이병이 갑자기 훈련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지연과 찬우는 서둘러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정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입니다. 의무관이 설명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찬우는 정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정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병장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실수했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은 의무관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어요. 정현은 입대 이후 지속적으로 최 병장에게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모든 병사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당했죠. 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김정현 이병이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연은 정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김이병.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찬우도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지연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최 병장과 오중위에 대한 군사경찰 조사가 필요해요. 그날 밤 한지연은 국방부에 정식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모욕을 넘어 지속적인 병역 내 폭력과 그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정서에는 김정현 이병의 진단서와 증언이 첨부되었죠. 이게 단순한 욕설이라고? 헌병대 수사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병장과 오중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한지연의 진정서로 인해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군 면전의 모욕, 훈련병 폭언 및 방임. 이건 그냥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 수사급입니다. 최 병장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다고요. 장군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당신이 민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바로 당신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야. 오중위도 변명했어요. 전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늙은 여잔 줄 알았지. 준장이라고 적혀 있던 것도 아니잖아. 방조도 죄입니다, 주민님. 게다가 김정현 이병의 사례를 보면 이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의 패턴이죠. 한편 훈련소에서는 한지연의 정체가 모든 병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찬우는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진짜 준장이었어? 한 훈련병이 물었어요. 찬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군인이셨던 거야? 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훈련병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찬우의 표정에서 더 이상 캐물으면 안 될 것이라는 신호를 읽었죠. 그날 밤 찬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화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 최 병장이랑 오중위는 어떻게 됐어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최 병장은 구속됐어. 오중위는 인사검증이 중지됐고 아마 더 이상 진급은 어려울 거야. 정현이는 괜찮아? 응,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병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할 거라고 해. 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전화 너머로 한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 언젠가 더 자세히 들려줄 거예요? 그래, 모든 걸 말해줄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찬우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곧 알게 될 거였죠. 훈련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병장의 구속과 오중위의 인사검증 중지 소식이 전해진 후 훈련소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급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병사들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특히 김정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줄어들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찬우야, 너희 엄마한테 정말 고마워.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찬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사실 나도 그분이 너희 엄마인 줄 알았는데 말 못했어. 무서워서. 찬우는 놀라서 정연을 바라봤어요.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왔어. 너랑 닮았거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중위가 생활관에 들어왔어요. 이찬우 훈련병, 면회 왔습니다. 찬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엄마가 온 걸까? 그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면회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한지연이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군복이 아닌 이 모습이 오히려 찬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잘 지냈어? 한지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달라졌죠. 그래도 너무 특별 대우받지 마. 넌 그저 훈련병일 뿐이야. 찬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 다들 저를 다르게 봐요. 한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곧 적응될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2시간 동안 한지연은 찬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특수전 여군이 되었는지,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다 희생되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넌 아빠를 닮았지. 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용기 있고 정의로운 군인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죽음 뒤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어머니. 엄마, 나도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한지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아빠를 닮았어. 하지만 내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해. 군인이 되든 다른 길을 가든 그건 내 선택이야. 면회가 끝나갈 무렵 찬우는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날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계속 숨겨왔으면서. 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날 아침 문득 생각했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듯 나도 내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찬우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엄마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수료식 당일 훈련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훈련병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찬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제복을 입고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관중석을 살폈어요. 엄마가 왔을까? 멀리서 한지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군복 대신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와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죠. 찬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는 오늘만큼은 준장이 아닌 엄마로 오기로 한 것 같았어요.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차례로 이름이 불리며 수료증을 받았어요. 마침내 찬우의 차례가 되었죠. 이찬우 훈련병. 찬우는 힘차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료증을 받고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관중석의 한지연을 향했어요. 한지연은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김정현도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 수료증을 받았죠. 수료식이 끝난 후 정현은 찬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찬우야, 내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한지연에게 다가갔어요. 한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정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요, 김희병. 정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연은 정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용기를 내줬기에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정현은 잠시 찬우와 한지연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자는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워, 찬우야. 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한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거짓도 비밀도 없었어요. 오직 진실과 존경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훈련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역 내 폭력과 부조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한지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군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던 이들에게요. 찬우는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도 밝혀내기로 했죠. 한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여군의 지위 향상과 병력 문화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당당히 싸울 뿐이었죠. 그날 군복 입은 아줌마가 모든 것을 뒤엎었습니다.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 문화를요.